최근에는 서울의 분양 물량마저도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이렇게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는 서울을 집중해서 보도하기도 했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의 가격이 이제 폭락하겠구나, 반토막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이 넘었어요. 그래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미분양 물량들이 서울마저도 나오는 그런 팩트적인 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대폭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서울에 미분양 물량들이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미분양 물량들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정말 침체기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꼭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는 부동산을 공부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지표들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한 안 좋은 이런 이슈성 기사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러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에도 이러한 지표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여져요. 부동산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은 일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미분양률 하고요. 그리고 향후의 입주 물량, 그리고 인구 증가율.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지표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미분양률 중요하지. 나 알고 있어. 인구 증감률 알고 있어. 향후 입주 물량들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이러한 지표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아니고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일일이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지표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들,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률,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기사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폭락을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울의 아파트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 집중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미분양률이 중요한 이유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은 수요와 공급의 줄임말을 수급이라고 하는데요. 수요 같은 경우에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분양률이라든가 청약 경쟁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수요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요자의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의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청약홈 사이트를 매일같이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이러한 사이트를 아예 바탕화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키면은 네이버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을 키면은 이 바탕화면에 청약 홈 사이트, 아파트 분양 사이트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아서 매일같이 내가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키면 그런 청약의 사이트들, 부동산의 사이트들이 나오게끔 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국면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이러한 사이트들을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홈 사이트라든가 또는 미분양률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실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지인 같은 요새는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미분양률이 각 지역마다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증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서울의 미분양률 그리고 미분양
미분양 된다는 그런 기사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의 미분양률은 얼마나 되는지, 미분양의 아파트들은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까지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들만 보면서 전 지역들이, 모든 지역들이 다 미분양이 많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요자 측면이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분양률이 많지 않고 수요자 청약 경쟁률이 많은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 측면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공급 물량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측할 수 있다면 향후에 어떤 지역들이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의 지역들이 있을 건데 그 지역들 중에 세부적으로 가서 공급 물량이 많은 그런 지역들, 향후 3년 이내에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들을 조금 피해가지고 동일 수급권 내에 다른 지역들을 선택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공급 물량 역시도 아실이라든가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후의 공급 물량들까지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아파트의 준공 또는 착공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도 향후 3년 이내에 어떤 지역들이 과다 공급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체크를 했다면 세종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 공급 물량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지 않고 공급 물량이 많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했다면 공급 물량이 많은 그 일시적인 구간에는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들,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락폭이 많은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중에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이 아파트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A라고 하는 아파트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이 아파트의 가치가 5억인데 5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5억의 아파트의 가격이 4억 5천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 일시적으로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 공급 물량이 해소가 되고 전세가가 맞춰지고 소유자들이 다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게 된다면 이 4억 5천으로 떨어졌던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5억 원을 형성하고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많은 아파트들과 인프라들을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 계획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일시적인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있다면 이런 물량들을 잘 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물량들만은 노리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세제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많이 공급돼 가지고 제 가치보다 저평가된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보면은 첫 번째로 미분양률 같은 경우에는 수요 측면을 예측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급 측면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미분양률이 많은 지역들, 그리고 입주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저평가 받는 지역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는 지역들을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 영상을 다 마치고 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얘기한 부동산 사이트, 앞서 말씀드린 그 사이트들을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률도 보시고, 그리고 입주 물량도 좀 보시고, 인구 증가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있는 수요 입지라든가 그리고 분석되어 있는 것들을 무료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있는 지역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곳이 A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면은 그 지역만 너무 국한돼서 본 것이 아닌지, 인구가 다른 곳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을 조정받을 수 있다면 그 지역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를 만들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주택이 어디 있는지,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라고 하는 지역을 콕 집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수요 측면이 계속 변동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가 미분양 물량이 나올지 여러분들 예측했습니까? 2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 대 1이 넘게 경쟁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을 만약에 찍어줬을 때 이렇게 미분양이 나오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은 공급 물량이 있고 하는 것들을 만약에 회피하거나 피하지 못한다면 내가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은 생물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지표들을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는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고 뭐 미분양률이 높으니까는 이런 지역들을 관심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은 매번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는 입주 물량이 많지만은 경기가 안 좋아서 향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이런 지표들이 스스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딱 찍어가지고 이 지역이 좋다, 이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동산이 생물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가 해야 되고, 이런 지표들을 내가 파악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사이트들을 통해 가지고 미분양률이라든가 향후의 입주 물량들, 그리고 인구의 증감률 같은 것들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사이트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적정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과잉된 곳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부족 현상이 발생된 곳은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체크를 하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분양 물량들이 넘쳐난다, 그리고 서울마저도 미분양이 되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완전히 다 폭락할 것 같은 기사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시기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여기저기 미분양 물량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지역들, 관심 갖고 있는 지역들이 현재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인지, 향후에 입주 물량들이 많은지, 그리고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많은 공부하는 방법들,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들, 이 세 가지 지표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지표만 파악할 줄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큰 부동산의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동산의 강의들, 많은 돈을 받고 하는 강의들, 이 세 가지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이 세 가지 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러한 지역들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부동산 강의들, 비싼 강의들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지표를 찾을 수 있는 방법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요, 제가 말씀드린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또는 핸드폰 어플에 깔아놓은 다음에 수시로 보시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어떻게 조정받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이런 기사들, 너무나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장밋빛 희망만을 갖기보다는 데이터화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얼마만큼 조정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입주 물량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인구는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는지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면서 스스로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한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표들을 그렇게 100%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표를 100% 믿기보다는 이러한 지표 플러스 제가 경험한 것들을 믹스시켜 가지고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를 관심 있게 보겠죠. 그리고
부동산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주변의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이런 직관적인 기사들에 너무나 매료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100% 신뢰하기보다는 한 번쯤 의심하시고 언론 매체라든가 지표들,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믹스시켜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재테크 전략들,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들을 확립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들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장세가 오래 될 것이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측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는 내가 내 집 마련을 2, 3년 뒤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장기간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고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집 마련의 적정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 그 적정 시기가 뭐 2년이 지나가지고 5년, 10년 후가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그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빨리 가져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폭락의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폭락이 아주 끝없이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지표들, 미분양률이라든가 또는 입주 물량들, 그리고 인구의 증감률을 통해 가지고 적정한 기회가 오는 지역들이 있고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적정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지표들과 그리고 실제로 가격의 조정을 일부 받은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선택하게 된다면,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두렵지만은 그런 현명한 선택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실이라든가 부동산 지인 사이트, 저도 늘 가가지고 보는 사이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가지고 한번 직접 클릭해 보시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백날 귀로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내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고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지금 나오는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오늘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너무나 자극적인 기사들을 조금 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